4강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XYZ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XYZ는 원자라고 하니까 원자라는 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는 말이고, 양성자수라는 것은 결국에 원자 번호랑 같다. 여기까지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보시면 전자수가 2인데 따라서 A는 2가 되고, 질량수가 4라고 나왔는데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B도 2가 됩니다. 그럼 숫자 나머지를 써주면 Y도 66, Z는 6, 8, 그리고 C는 6과 8을 더해서 14가 됩니다. 문제 푸시면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에서 동위원소라고 했는데 동위원소는 결국 같은 원소냐 물은 거고, 다른 중성자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C는 14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원자 XYZ의 원자 핵을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때 검은색과 회색은 양성자, 중성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자 핵이라고 했으니까 X에서 검은색 하나만 존재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친구가 양성자라는 거고 이 회색깔이 중성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기억에서 회색은 양성자다 아니고요. 니은에서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 원자 번호를 물어봤는데 결국에 양성자 수를 물어본 거랑 똑같으니까 니은은 틀립니다. 디귿에서 Y와 Z는 질량수가 같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건데 둘 다 3, 3이기 때문에 디귿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 지금 원자의 구성입자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가 나와 있고요. 학생 A는 모든 원자에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다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원자에서 같은 것은 전기적 중성이라서 양성자 수와 전자수만 같게 됩니다. 중성자 수는 양성자 수와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B는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클수록 중성자 수가 커 이렇게 했는데,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이면서 중성자 수에만 차이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수가 크다는 말은 중성자 수가 크다는 말이고, 따라서 학생 B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C는 12가 질량수인 탄소, 13이 질량수인 탄소라고 했는데 전자수와 같다.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수는 당연히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 세 가지 원자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탄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원자량이 12, 그리고 34.969의 염소, 36.966의 염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보게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X는 12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는 원자량이 들어가는 자리로 12가 되겠습니다. 니은에서 중성자 수는 Z인 CL이 Y인 CL보다 더 크다라고 했는데, 같은 원소지만 원자량이 더 크다는 말은 동위 원소 중에서 중성자 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니은은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에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은 Y인 CL이 X인 C의 34.969배이다 라고 했는데,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지금 탄소가 원자량이 12이기 때문에 34.96배가 아니라 12분의 34.969배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A와 B 플러스 이온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하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두 표시했지만 구분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A는 원자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되는데 전자가 지금 두 개 있으니까 이 친구도 양성자 수가 2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B 플러스라는 친구는 지금 전자가 두 개 있는데 플러스 양이온은 전자를 한 개 잃은 거기 때문에 원래는 전자가 3개 있었고, 따라서 이 친구는 양성자 수가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기억에서 질량수는 B가 A보다 크다. 지금 B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B가 더 많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에서 A와 B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아닙니다. A는 양성자 수가 2이기 때문에 헬륨에 해당하고 B는 양성자 수가 3이기 때문에 리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2주기, 이 친구는 3주기니까 다른 주기입니다. 디귿에서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는 A가 B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A를 먼저 보시면 양성자 수는 2가 되고 중성자 수를 물어봤는데 중성자 수는 지금 2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이는 입자가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중성자 수는 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양성자 수는 3이었고 중성자 수를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기 때문에 중성자 수도 3이 됩니다. 따라서 A와 B는 둘 다 1로 같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 6번 보겠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나와 있고요. 이 실험은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고 실험 내용을 보시면 알파 입자가 금박 입자를 쭉 통과했을 때 대부분 B와 같은 일직선상에 존재를 하게 되고 A처럼 극히 일부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총 3가지를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라는 내용과 대부분 일직선에 갔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이 맞고요. 두 번째는 극히 일부가 이렇게 튕겨 나갔다는 것을 봐서 중앙에 매우 작고 질량이 매우 큰 무언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에서 러더퍼드가 그것을 원자핵이라고 한다 하자. 이렇게 3가지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풀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알파 입자 수가 B 지점이 A 지점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니은에서 발견된 입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다. 맞습니다. 디귿에서 이 실험으로 발견한 입자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구리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원자량이 X랑 Y로 미지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63의 질량수를 갖는 구리가 있을 때 원자량을 63이라고 하셔도 좋지만 63에 비슷한 값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65랑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존재 비율이 69, 31로 나와 있는데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중성자 수는 65짜리 질량수를 가진 게 더 크다. 맞고요. Y가 더 크다. 맞습니다. 디귿에서 평균 원자량은 2분의 X 플러스 Y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2분의 X 플러스 Y라는 값은 63CU와 65CU가 정확하게 50%씩 있을 때 딱 중앙이 되므로 그런데 지금 69%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더 커지게 돼서 평균 원자량도 2분의 X 플러스 Y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 맞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X랑 Y가 정확하게 63, 65가 아닌 이유는 그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게 이 질량수가 되는데 지금 원자량이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의 질량을 더하는 건데 전자는 무시하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값은 정확하게 1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63과 비슷한 값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음극선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기억과 니은은 나와 다의 결과 중 하나 그리고 니은에는 형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음극선의 특징이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플러스극 쪽으로 휜다 라는 점에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에서 직진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바람개비를 돌린다는 점에서 질량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실험 과정 보겠습니다. 음극선의 경로에 전극을 설치했다. 전극을 보시면 방금 음극선 성질 중에서 첫 번째 거 마이너스를 띄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다를 보시면 첫 번째 나는 스위치를 열고 다는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열었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고, 닫았다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니까 문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실험 결과에서 형광판에 도달하는 위치에 형광이 나타났다. 기역은 지금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고, 따라서 기역이 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니은은 다가 되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야 되고, 플러스는 형광판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마 아래쪽에 찍힐 것 같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은 나의 결과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에는 형광판의 중심보다 아래쪽에 형광이 나타난다.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에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맞는 내용이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점의 1번 보겠습니다. 탄소, 산소, 일산화탄소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자료에서는 탄소와 산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자료에서는 일산화탄소 분자 중에서 존재 비율이 가장 큰 것을 가라고 하고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을 나라고 했습니다. 우선 가를 보시면 존재 비율이 가장 커야 되니까 탄소와 산소 중에서 존재 비율이 가장 큰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탄소는 12짜리가 되고 산소는 16짜리가 되니까 가는 다음과 같이 되고, 분자량이 가장 크다는 것은 존재 비율 상관없이 원자량이 가장 큰 것끼리 만나면 되니까 13짜리와 18짜리가 만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문제 푸시면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가는 12, 16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에서 가의 중성자수 분의 나의 중성자수는 1보다 작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분자를 바꿔서 나의 중성자수, 가의 중성자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계산을 해보자면 나의 중성자수는 당연히 가의 중성자수보다 크게 됩니다. 정답은 이거라서 니은은 틀리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존재 비율이 가장 큰 것과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질량수 자체가 당연히 더 크기 때문에 중성자수가 더 많다는 내용이고, 니은은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디귿, 산소의 평균 원자량은 17보다 16에 가깝다. 자,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이유는 산소가 총 3개가 있는데 17보다 16에 가깝다. 이 말은 16에 가까운 친구가 더 많냐 이런 건데, 16짜리를 가진 산소가 99.78%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17보다는 16에 가깝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2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질량수를 가진 원자 XYZ에 대한 자료고요. 첫 번째에서 XZ는 각각 4 이하, Y의 질량수는 3 이하 라고 했고, 두 번째에서는 Y가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X의 질량수가 Y의 원자 번호와 같다고 했고요. 네 번째에서는 X와 Y는 중성자수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자료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가장 확실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를 먼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거에서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크다고 했는데 Y의 질량수는 3 이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성자수는 1개고 중성자수는 2개가 돼서 Y는 다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질량수는 Y의 원자 번호와 같다. 이걸 첫 번째로 풀었고, 이걸 두 번째로 풀겠습니다. X의 질량수는 Y의 원자 번호와 같다고 했으니까 X의 질량수는 Y의 원자 번호 1번이기 때문에 1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양성자수도 1이 돼서 원자 번호도 1이 돼서 다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보시면 Y와 Z는 중성자수가 같다고 했는데 Y의 중성자수는 2가 되고 Z는 중성자수가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Z는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서로 다른 질량수를 가진 원자 XYZ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총 4개나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장 확실한 것부터 푸시면 됩니다. XYZ를 먼저 이렇게 적어두고요. 첫 번째로 볼 거는 두 번째 자료가 됩니다. Y는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크다고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료에서 Y의 질량수는 3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Y는 양성자수가 1개고 중성자수가 2개가 돼서 다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세 번째 자료가 되는데, X의 질량수는 Y의 원자 번호와 같다고 했으니까 Y의 원자 번호는 1번이고 X는 다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Y와 Z는 중성자수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Y의 중성자수는 2니까
Z는 최소한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Z의 양성자수가 1이 된다면 질량수는 3이 돼서 Y와 질량수가 같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질량수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Z의 양성자수는 2가 되고 질량수는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YZ를 완성했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기억에서 X와 Y는 동위원소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에서 질량수는 Z가 X의 4배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에서 2분의 X 질량수, Z 질량수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4는 3보다 크다.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원자 XY 탄소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은 질량수, 중성자수, 전자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일단 X, Y, C가 전부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수는 양성자수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실 때 가장 많은 자료가 있는 Y부터 보셔야 되는데 2와 1이 존재하니까 디귿은 질량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억과 니은 중에서 질량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때 X를 보시게 되면 기억이 2A이고 니은에서 A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질량수는 기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이 당연히 중성자수와 전자수 중에 하나인데 전자수는 양성자수라고 했으니까 Y에서 2와 1을 더한 3이 질량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2분의 A는 3이 돼서 A는 6이 됩니다. 그래서 2A는 12고요. 그럼 탄소에서 A 플러스 2가 8이 됩니다. 자, 근데 탄소는 양성자수가 6이기 때문에 8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니은이 전자수가 되고 디귿이 중성자수가 됩니다. 나머지도 채워주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니은은 질량수다. 아니고요. 니은에서 X는 탄소의 동위원소이다. 둘 다 전자수,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6으로 똑같으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에서 Y는 이중이다. Y는 전자수가 2니까 헬륨이 되고 디귿은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양이온 AN 플러스와 원자 수소가 나와 있고요. 기억과 니은은 양성자와 전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먼저 보시면 수소를 보셨을 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 친구가 양성자든 전자든 절대값 상으로 1이라는 수치를 갖고 있다고 치면 지금 이 친구는 10이고 이 친구는 1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1이라고 보셨을 때 10과 11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AN 플러스는 전자를 잃었다는 건데 총 전하량의 절대값이 10인 니은이 전자가 되고 기억이 양성자가 됩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니은은 전자이다. 맞고요. 니은에서 M은 1이다. 둘의 차이가 10과 11이 1이기 때문에 M 플러스에서 M은 1이 됩니다. 디귿 3주기 원소이다. 지금 양성자 수가 11개이기 때문에 A는 나트륨이 되고 3주기 원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보겠습니다. 온도가 T도씨로 일정하고 실린더 가와나에 H2O가 두 가지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중성자 수는 같고요. 지금 보시면 T도씨로 온도가 일정하고 대기압은 일정합니다. 자, 근데 온도 조건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V리터,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를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몰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러면 1몰에서 각각 중성자 수를 구하면 될 텐데 먼저 왼쪽에서 구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중성자 수만 쓰겠습니다. 따라서 12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중성자 수를 계산해보면 12개가 나와야 될 텐데 이미 산소에 10개가 있으니까 수소에서는 1개씩 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X 원자량을 가진 X 질량수를 가진 H는 양성자 수가 1개, 중성자 수가 1개니까 X는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억에서 X는 1이냐 물어봤는데 2니까 틀렸고요. 니은에서 나는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크다. 이미 산소가 양성자수보다 중성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에서 기체의 밀도를 물어봤는데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라 봐주시면 되고, 가에서의 질량은 3짜리 2개, 16짜리 1개라고 봐서 22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에서도 2짜리 2개, 18짜리 1개니까 22입니다. 그럼 두 기체의 밀도는 똑같은 거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6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자료고요. 기억 니은 디귿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산소와 플루오린이 음이온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음이온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보다 전자수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로 보시면 산소에서 니은과 디귿이 B로 값이 똑같은데 절대로 니은과 디귿은 양성자와 전자수가 동시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루오린을 보시면 기억과 니은이 C로 값이 똑같은데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기억과 니은은 동시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성자와 전자수는 기억과 디귿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고 나머지 니은이 중성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 중에서 무엇이 양성자수가 되고 무엇이 전자수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억을 양성자수로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디귿은 전자수가 되고요. 그럼 탄소에 대해서 양성자수는 6이고 따라서 전자수도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자수는 10이 돼서 B가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루오린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자수는 10이고 양성자수는 9가 돼서 C가 9가 됩니다. 그리고 산소의 양성자수 채워주고 탄소도 질량수를 이용해서 6이라 써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산소 음이온의 질량수가 A 플러스 C로 나와 있는데 A가 6이고 C가 9이기 때문에 A 플러스 C는 15가 됩니다. 근데 산소 음이온의 자료를 보시면 양성자수가 8이고 중성자수는 B 10이 되기 때문에 더해서 1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서 A 플러스 C가 15고 진짜는 18이 나왔는데 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기억을 양성자수라고 했던 게 잘못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거는 지우고요. 기억을 전자수로 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이 전자수고 디귿이 양성자수가 돼서 이제 자료를 채워보면은요. A가 6이 되고 전자수도 6이 되고 중성자수는 질량수 때문에 6이 되고요. 산소의 양성자수 8이고 그래서 B가 8이 됩니다. 전자수는 10이고요. 플루오린 음이온이기 때문에 C는 10이 되고 중성자수도 10이 되고 양성자수는 9가 됩니다. 그럼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에서 니은은 중성자수다 맞는 내용이고요. M은 19이다. M이라는 값은 지금 플루오린 음이온의 질량수인데 지금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수 9와 중성자수 10을 더한 거기 때문에 19가 나옵니다. 따라서 니은은 정답이고요. 디귿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4이다. A가 6이고 B가 8이고 C가 10이기 때문에 더하면 24가 나와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탄소 질량수가 13짜리랑 이주기 원소 질량수가 15짜리 X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라고 하고요. 자료를 보시면 지금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일단 질량수 13짜리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면 이 친구의 양성자수 그리고 중성자수를 적게 되면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와 같으니까 6이 되고 질량수 13에 대해서 중성자수는 7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기억과 니은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기억을 만약에 양성자수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6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니은은 중성자수가 되니까 1이 나오려면 15x에 양성자 중성자수가 있을 때 중성자수가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양성자수는 자연스럽게 또 9가 되고요. 그럼 오른쪽에다가 넣어 주셨을 때 중성자수가 니은이니까 중성자수를 적어 주시면 7이 되고 x의 중성자수는 6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은 1보다는 큰 게 아니고 작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했던 기억이 양성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지우고요. 기억은 중성자수가 되고
니은은 양성자수가 됩니다. 그러면 15x에 대해서 양성자수, 중성자수를 적고 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13짜리 탄소의 중성자수는 7이고요. 그러면 x의 양성자수가 7이 된다는 소리고, 여기다가 7을 적어주시면 중성자수는 8이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에다가 니은이 양성자수니까 집어넣어 주시면 6이 되고 7이 되니까 이 값은 1보다 커서 지금 이 자료가 맞는 게 됐습니다. 그럼 옳은 것만을 골라야 되니까 기억에서, 기억은 중성자수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에서 원자 번호의 차이는 1이다. 원자 번호라는 건 양성자수랑 같으니까 여기는 6이고 여기는 7이니까 1 차이가 맞습니다. 디귿에서 13짜리 탄소의 니은, 그러니까 양성자수고 기억이 중성자수였으니까 집어 넣어주면 6이 되고 8이 되니까 이 값도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 2, 3주기 원소의 이온 가나다가 나와 있고요. 이온 가나다의 전자수는 같다고 합니다. 자, 근데 2, 3주기 원소가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 되려면 네온을 중심으로 주기율표 상에서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 5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결국에 네온과 같은 전자가 됐으니까 전자수는 10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전자수분의 중성자수가 나왔는데 전자수를 1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10으로 맞춰주면 다음과 같이 10분의 12, 10분의 8, 그리고 10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온이 뭔지 알기 위해서 질량수를 이용해서 양성자수를 구해볼 건데, 가에서 중성자수가 10이고 질량수가 24니까 양성자수는 10이라는 걸 알게 돼서 가 이온은 마그네슘 2+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값으로 나와 있는 이온의 전하 기억은 플러스 2가 되고요. 나에서 질량수가 16이고 중성자수가 8이니까 양성자수는 8이 돼서 나는 산소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이온의 전하의 상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는 플루오린 음이온이 되고요. 질량수는 19가 되고 양성자수가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에서 기억은 플러스 2다, 맞고요. 니은에서 니은은 20이다, 20이 아니고 19니까 틀렸습니다. 디귿에서 나는 3주기 원소의 이온이다, 산소는 2주기이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 산소의 평균 원자량에 대한 원격 수업의 일부라고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 볼 친구 있냐고 했는데, 학생 1이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질량수 곱하기 동위원소 존재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는 질량수가 아니라 원자량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밑에 보면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했고 학생 2가 다시 말하는데 동위원소의 가에 들어가는 건 그래서 원자량이 되고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A, B, C 학생 2가 잘 넣고, 기억에 들어가야 될 건 15.992, 니은에는 16.999, 디귿에는 17.999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을 보면 잘했다고 하고 계산을 해보면 평균 원자량이 15.999가 나온다고 했고 결국에 16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에서 가는 원자량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에서 기억은 15.992 맞는 내용이고, 디귿에서 A에서 C 중 A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존재 비율이 A가 가장 커야지 15.999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디귿도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염소와 브로민의 동위원소 원자량 그리고 존재 비율이 나타난 자료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X2, Y2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와 Y는 Cl과 브롬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Cl2 그리고 브롬2에 대해서 존재 비율을 따져보시면 Cl2가 나올 수 있는 건 35 2개가 만난 것과 35 1개, 37 1개, 그리고 37 2개가 만난 것, 그리고 브롬2는 79 브롬, 79 브롬, 그리고 79, 81 브롬, 그리고 81 브롬, 81 브롬,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존재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0.75, 0.25, 0.5, 0.5를 분수로 표현을 해서 4분의 3, 4분의 1,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로 표현해서 존재 비율을 따지겠습니다.
35짜리 두 개가 만난 CL2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 되고요. 35, 37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두 가지가 나오고 37, 37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16분의 9, 16분의 6, 그리고 16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브롬2는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과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과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과 2분의 1이 나와서 계산을 해주시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한 이 존재 비율, 이 친구들을 가지고 표를 보시게 되면 x2가 브롬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y2가 cl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 비율 상으로 브롬2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는 79 브롬, 81 브롬이 되고요. cl2에서 가장 적은 거를 차지하는 거는 37cl, 37cl이 되고 가장 많은 친구는 35cl, 35cl이 된다는 사실까지도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푸시면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x는 브롬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에서 2분의 니은의 분자량, 이 친구는 y의 평균 분자량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자, 2분의 니은 분자량은 37이 되고요. y의 평균 원자량은 지금 35짜리가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맞다고 하셔도 되고, 계산을 해보시면 35.5가 나오기 때문에 맞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시면 기억의 분자량분의 디귿의 분자량을 하겠는데, 기억의 분자량은 79랑 81을 더해서 160이 나오고요. 디귿의 분자량은 35, 35를 더해서 70이 나옵니다. 그래서 16분의 7이 나오고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열공하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